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주인공은 리모컨을 찾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래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려보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고 숨소리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담원은 주소를 물었고 주인공은 말을 더듬으면서도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상담원은 아버지를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호흡과 의식을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가슴이 들썩이는지 눈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가슴의 움직임은 약했고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주인공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집안의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아버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수건을 가져와 닦아드리려다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턱을 살짝 들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쿵쿵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문을 열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들어와 거실 한쪽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인공은 아주머니에게 혹시 구급대가 오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현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전화기 스피커를 켜고 상담원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상담원은 흉부 압박이 필요한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반응을 다시 살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고 몸은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두 손을 모아 아버지의 가슴 중앙에 올렸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뼈의 단단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압박을 시작하라는 안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인공의 팔이 점점 떨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구급대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주인공은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거실로 들어오며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원은 주인공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 즉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심전도 장비를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대원들은 짧은 말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움직였습니다. 그 빠른 손놀림이 주인공에게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평소 병력과 복용약을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머리가 하얘졌다가 겨우 기억을 끌어올려 고혈압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들것에 옮겨졌고 몸은 끈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손이 들것 밖으로 살짝 나온 것을 보고 급히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주인공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대원은 보호자분같이 가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겉옷을 챙길 틈도 없이 신발만 신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이웃들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주인공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주인공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적고 힘든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쓰러져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차가운 불빛과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들썩일 때마다 주인공의 눈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코너를 돌 때마다 주인공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줄지어 지나가며 빛이 빠르게 번쩍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빛 사이로 스치는 거리 풍경이 현실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입구가 번쩍이는 조명 아래 열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대원들은 아버지를 밀며 응급실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뒤따라 뛰어가다가 잠시 발이 엉켰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여기 오라고 손짓하며 안내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팔찌를 출력해 주인공에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주인공은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한 번 더 눈을 비볐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는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발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시선을 놓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순간 주인공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지금 검사 들어가고 바로 처치 진행할게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대기 구역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딱딱했고 등받이는 차갑게 등을 밀어냈습니다. 주인공은 손에 묻은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손끝이 계속 저릿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벽의 전광판에는 진료 구역과 의료진 이름들이 바뀌며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심코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집도의 배정란에 떠오른 이름 하나가 주인공의 시야를 붙잡았습니다. 주인공의 눈이 그 글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1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첫사랑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목이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전광판에 이름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습니다. 그 밤 응급실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생명과 자신의 과거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했고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 속에서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바닥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이동하며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주인공의 시야에는 흐릿하게만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이름 하나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야간 당직, 집도이라는 조건까지 겹치자 그 기대는 힘을 잃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으로 몇 걸음 옮기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다음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보호자임을 밝히고 아버지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한 뒤 검사와 응급처치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집도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전광판에 표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설명 속에는 그 이름이 다시 한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간호사는 추가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다며 대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땀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무 예고도 없이 연락이 끊겼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이유도 남기지 않았던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공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이별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기억을 애써 눌러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수술실 쪽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하얀 가운 하나가 주인공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성이 차트를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체형과 움직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시선은 그 뒷모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여성은 수술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주인공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억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보다 집중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도 미세한 동요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자가 더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수술과 10년 전의 이별이 같은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인지 피할 수 없는 결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광판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자동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문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의료진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옆에는 다른 보호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불안을 안고 같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침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침 소리만이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손목시계를 풀러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주인공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확인을 요청하며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름과 관계를 다시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 글자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주인공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간호사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일을 계속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동안 아버지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후에는 이런 순간에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수술실 쪽에서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지던트로 보이는 의료진이 장갑을 끼며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평소보다 급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의료진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순조롭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자동문 앞 바닥에는 출입 제한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선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세계가 나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모니터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소리는 희미하게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사라졌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주인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주인공을 더 괴롭혔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 옆 작은 창을 통해 불빛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술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의료진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안에 있는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감정을 숨긴 채 오직 환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감정이 뒤섞인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 하필 그녀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버튼을 눌렀지만 컵이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컵을 내려놓고 다시 수술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중요한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장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고 발걸음 소리가 잦아들 틈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잠시 흔들리자 한 의료진이 곧바로 장비를 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박동은 안정과 불안을 오가며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수술실 안에서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집도이인 그녀는 화면과 환자의 상태를 번갈아 확인하며 판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술 계획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과감한 처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진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부담도 큰 방법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추가 처치를 지시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바뀌고 장비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밖에서도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수술실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입 제한선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쪽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짧고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평범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던 모습, 말없이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지금 이 선택 하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벽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마지막 고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손은 쉬지 않았고 판단은 연이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환자의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쳤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잠시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 집중력이 오히려 수술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결정의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위험 구간을 넘겼다는 신호가 의료진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들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변화는 수술실 밖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대기실로 나와 보호자들에게 상황이 조금 안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이전보다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었고 응급실 특유의 소음도 한층 낮아진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할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수술실 위에 켜진 불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주인공의 호흡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뒷모습에서 결과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기실에 남아있던 보호자 몇 명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수술은 끝났고 어떤 기다림은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기다림만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마지막 확인 단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는 조금씩 안정적인 선을 그렸습니다. 의료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얼굴과 장비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을 확인하는 절차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방심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집중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수술 종료를 알리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계음이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장비가 정리되며 수술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의료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아직 회복이 필요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불빛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은 사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손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간호사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의료진이 안쪽으로 모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불빛이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의료진 한 명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공의 심장은 그 순간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의료진이 차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조심스러운 안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료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도인은 장갑을 벗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보호자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분명 주인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눈빛에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의사의 표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의료진은 아버지의 수술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주인공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호흡이 그제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진은 추가로 주의사항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자 다른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일상의 소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도이가 주인공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의료적인 경과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태도에서 의사로서의 선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동시에 10년 전의 기억이 마음 한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것은 예의였고 동시에 거리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호출을 받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가운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주인공은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확인하는 순간 주인공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인공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밤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은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의자에 앉은 채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침 회진이 곧 시작된다고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주치의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며 회복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서야 어깨에 힘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병동 복도 쪽에서 익숙한 하얀 가운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당직을 마치고 병동 회진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잠시 주인공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인공은 그 눈빛이 더 이상 수술실에서의 냉정함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진이 끝난 뒤 병동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주인공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적인 설명이 아닌 과거와 연결된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책임이 얽힌 선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이별의 이유가 조금씩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당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비겁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주인공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된 것도 응급실을 선택한 것도 그 시간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설명되지 않았던 공백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직 회복 중이라는 현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짧은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동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남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는 조금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감당해야 할 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가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 특유의 긴장된 공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경과가 안정적이라며 퇴원을 준비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주인공의 마음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퇴원 수속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병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표정에서 긴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벽과 밝은 조명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이 이어진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일부러 그쪽을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이야기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습니다. 주인공은 그 옆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병원 출입문이 보였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낮의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인공은 병원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 안에 남겨두고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문 너머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과 선택도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인공의 발걸음은 아직 무겁지만 분명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